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에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완전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자세한 내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사전 녹화된 TV 연설을 통해서 홍콩인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송환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폭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자신과 모든 부처장이 이달부터 사회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독립적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람 장관은 오후 4시부터 자신의 관저에서 친중파 입법의원 43명 전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쪽 대표단을 불러서 결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날 중국 국무원 산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콩법은 평화로운 시위를 허용한다면서 이전에 강경한 입장에서 약간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고 기다렸다는 듯이 람 장관의 송환법 폐기 선언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송환법은 시위를 촉발시킨 어떤 불씨가 된 그런 계기였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그동안 시위대가 요구했던 다른 안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이 홍콩의 시위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송환법 완전 철회를 비롯해서 경찰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그리고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주장해 왔는데요. 람 장관은 여기서 송환법 완전 철회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람 장관은 경찰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존 제도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실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만 했습니다. 이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와 적법함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며 시위대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위대 중에서 온건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꼼수로 송환법 완전 철회를 선언했지만 이 나머지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묵살함으로써 결국 홍콩 정부가 시위대와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홍콩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늦었다.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너무 늦었고 너무 약한 조치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시위를 주도해온 제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 페이스북 등 관련 소셜미디어와 이 다른 시민들의 인터뷰를 봐도 람 장관의 회유책에 시위를 그만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무엇보다 처음 시위를 촉발시킨 명분은 송환법이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홍콩 시민들을 폭발시킨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홍콩 시위에 대해서 처음 전해드리면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 시민들의 삶이 중국 중앙정부와 본토인들에 의해 점점 파괴당하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송환법으로 시작된 시위였지만 더 이상 송환법 완전 철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람 장관이 간과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앞으로 시위의 양상은 송환법 반대를 넘어서 전반적인 홍콩의 민주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시위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석 달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정작 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쯤에서 홍콩 반정부 시위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지난해 홍콩 여성이 대만 여행 중에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홍콩으로 도망을 왔고 이 살인이 벌어진 대만에서 재판을 하려고 해도 홍콩과 대만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않은 까닭에 이 남자친구를 대만으로 송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홍콩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홍콩 정부가 이 중국,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홍콩 정부가 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바로 송환법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딱 듣고 보면 사실 굳이 이렇게 크게 시위가 번질 정도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홍콩 정부의 속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명확한 범죄인이라면 정당한 처벌을 위해서 인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사사건의 용의자는 물론이고 이 중국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범까지 중국 본토로의 인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데다 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또 홍콩 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은 2047년까지 고도의 자치권이 명백히 보장돼 있음에도 이 현실은 친중국 성향의 행정장관의 통치와 중국 중앙정부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인해 기본권을 억압당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홍콩인들의 갑작스런 실종 사건이라든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체포와 구금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이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환법에 대한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그 이면에는 그동안 억눌려봤던 어떤 홍콩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도 깔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이 홍콩에서 영주권을 얻은 중국인이 전체 홍콩 인구의 10% 수준인 7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일단 일자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고요. 그리고 노동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의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네. 또 중국 본토에 막대한 자금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2003년 이후 400% 넘게 상승한 홍콩의 주택 가격은 20평짜리 아파트가 20억 원을 넘어서 이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워낙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게다가 이 홍콩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사회 인프라 건설 공사도 중국 본토 업체들이 대부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토 기업과 본토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 많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대1로를 하면서 각 국가의 인프라 건설 공사를 중국이 따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조건이 그겁니다.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홍콩인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슨 홍콩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1대1로로 뻗어나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들도 많은 편이죠. 네네. 네. 또 홍콩 공공주택 임대 역시 홍콩 사람은 6, 7년이 걸리는 반면에 중국인은 1, 2년 짧은 시간 안에 받는 등 홍콩 안에서 홍콩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친중파는 이 중국 본토 관광객이 들어와서 홍콩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지금은 한 해 5천만 명이 넘는 본토 관광객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관광객 증가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임대주와 기업들 뿐이고요. 일반 시민들은 더 혼잡해진 도시 상황과 임대료 급등, 생활 여건의 악화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반중국 정서가 커지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랫동안 넓게 계속 복합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제 생긴 거고요. 그래서 람 장관이 그럼 송환법은 완전히 철회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힌 건데 일단 보기에는 좀 겉으로 한 발 물러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네네. 속내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중앙정부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람 장관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 역시 람 장관 스스로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의하에 나온 결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시위에 국제사회의 주목도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홍콩과 10분 거리인 광둥성 선전시에 군 병력을 집결시키고 일부러 무력 진압 훈련 영상을 올리고 또 홍콩 내 주둔부대의 일상적인 교체를 하면서 군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시위대를 압박했지만 시위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긴급법 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홍콩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대한 홍콩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시위의 명분이 된 송환법 정도를 양보하는 선에서 시위대 달래기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에 이 송환법을 철회하겠다라는 이제 캐리 행정장관의 발표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주변에서 야, 그럼 이제 홍콩 시민들이 승리한 거구나. 이제 의견이 관철된 거네.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기사들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아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렇지 않다.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걸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 중 하나만 받아들여진 상황을 승리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요. 이 람 장관의 발표가 나오기까지 며칠간 좀 이상한 의아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2일 로이터 통신이 람 장관이 최근 홍콩 경영계 인사들과 만난 24분짜리 비공개 회의 녹취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내가 홍콩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행정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 사적인 자리에서 아주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비공개 회의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것부터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또 기존의 시위대를 향해서 일관되게 날선 비난을 하면서 사퇴는 없다고 거듭 밝혔던 람 장관의 모습과는 너무 상반된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고지고대로 믿어도 될지도 의문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녹취록에서 람 장관은 송환법 추진은 중국 정부의 강요가 아닌 자신이 결정한 것이었다며 홍콩의 여건에 비춰볼 때 매우 현명하지 못했고 중국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와 시위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홍콩 내부의 문제일 뿐 자신의 어떤 실정에 의한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시위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원인을 한정시키려 하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녹취록 유출마저도 만약에 정말 계획된 것이라면 그리고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철회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중국 중앙정부는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시위가 더 격화된다면 이 송환법 완전 철회 선언이 중국의 무력 개입을 위한 명분 쌓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시위가 촉발된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시위를 계속하는 시민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전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네. 제가 예측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벌써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중국 본토 내에서도 이번 홍콩 시위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쉽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고요. 네네. 그리고 2014년 79일간의 우산혁명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이번에 대충 마무리를 한다면 후폭풍이 더 거셀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위대 역시 쉽게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할 겁니다. 네네. 또한 지금처럼 이 명목상이라도 홍콩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을 보장하는 일국 양제가 유지되는 기간이 2047년까지이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의 절박함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투표로 홍콩의 미래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홍콩의 중국화는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 이번 시위를 통해 확실한 견제나 제동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이 홍콩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네.
이번 일이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걸 저희도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